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이거는 예전에 제가 또 했던 건데요. 또, 지금 같은 장에서 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또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오늘 제가 할 거는, 이거 좀 작네요. 자, 오늘 제가 할 거는, 자, 초보자분들이, 그쵸? 초보자분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 그쵸? 저는 지수가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떻게, 내가 의지가 있으면, 이걸 이겨내놓고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자, 이걸 제가 철저히 깨부숴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보시면, 지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할 겁니다. 하락할 거예요. 그렇죠?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두 보고 있어요. 미국장도 보고 있어요. 미국장도 보고 있고 흐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걔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뭘 보고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장을 되게 많이 잘 쫓아가죠. 그렇죠? 잘 쫓아갑니다. 자, 미국장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들어오는 수급들,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시총 크기로 봤을 때 뭐가 돼요? 시총 크기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종목들이죠. 여기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전 지수가 밀리면 요금 현금 들고 있죠. 현금 들고 있으면 뭐래요? 그렇죠. 미국 종목들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종목들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고 달러도 약세가 되면 딱이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좀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환전을 해놓거나 좀 달러가 약세일 때 좀 환전을 해놓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장에서 나는 떨어지더라도 이런 장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나는 돈을 벌 거야. 돈을 벌 수 있어. 나는 내가 뭐 의지를 갖고 내가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를 철저하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자, 하락장 말고 뭐 이런 장에서는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충 이 구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올해 빼고 올해 빼고가 아니라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번 해서 볼게요. 작년 8월 작년 8월 그쵸? 8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면은 어우 이게 종목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 분명히 빠지는 장이라고 8월달에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장이고 제가 여기 밀리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폭락장입니다. 대폭락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밀렸죠. 그쵸? 저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급락 나올 겁니다. 다음 주 급락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장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대폭락 정도는 아니지만 대폭락은 마이너스 20% 정도 넘어가야지 대폭락이 나오는 거고요. 네. 급락 정도면 뭐예요? 한 4%? 3% 정도 훅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로 따졌을 때. 그 정도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제가 8월부터라고, 작년 8월부터 이 기간 동안에 올라간 종목들은 뭐가 있고 내가 초보자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나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장에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에 따져서 지금 누적 등락률로 보여드리는 거죠.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바른전자나 이런 종목 볼까요? 감자예요. 자, 올라갔죠. 액면병합입니다. 그렇죠? 나 액면병합해서 들고 있으면 이거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벌 수도 있습니다. 또 마니커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 있는데, 그렇죠? 벌 수도 있어요. 감자 때려 맞고서. 그렇죠? 근데 손에 유상 감자인지 무상 감자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판타지오 감자입니다. 여러분이 상위권에 보시는 종목들은 대부분 액면병합이나 감자에 의해서 움직여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IM도 감자고요. 네. 샘코도 감자고요. 네. 다 이래요. 뭐 딱히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유네코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그렇죠. 자, 현대사료는 뭐예요? 올라갔죠. 제가 어디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죠. 네. 이 정도 올라갔으면 적당히 먹은 거야. 나는 어깨에서 판 거야. 딱 어깨 맞죠? 대가리. 밀리죠.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적당히 먹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저는 장이 밀릴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장이 밀리지 않는다면, 네? 장이 밀리지 않는다면 더 받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더 받겠죠.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장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액면병합이죠. 지금 상위권 이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종목들을 잡아도 액면병합이나 이렇기 때문에 큰 수익 안 나옵니다. 현대사료나. 그래서 이거는 뭐야? 어이씨. 이거는 갭으로 해서 띄워줬네. 그쵸?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돼. 액면병합 말고 막 이런 위메이드맥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돼. 그쵸?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컴투스 홀딩스 봐봐. 어마어마하잖아. 내가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야. 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종목도 뭐 UNI 이런 종목들 이런 데 매수 들어갔으면 나 엄청나게 돈 벌었을 거야. 이렌텍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갔으면 나는 돈 엄청나게 벌었을 거야.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겠지. 그쵸? 이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쵸?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쵸?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종목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몇 종목이 있죠? 27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2700개 종목이 있어요. 쭉 내려다 보면 그래도 등락률이 누적 등락이 그래도 이렇게 돼 있는 게 많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2700개 종목인데 점점 내려가 볼게요. 뭐예요? 400 몇 종, 450 종목. 그렇죠? 이 정도 이 450 종목 빼면 나머지 건 얼마예요? 2000개 종목은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와중에 이겨먹으려고 하신 거죠. 나는 400개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골라서 내가 매수했으면 내가 수익 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 하시는 분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나는 이걸로 해서 수익이 냈다. 난 수익이 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분은 뭐예요? 그쵸? 상위 5%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95%는 잃은다는 얘기예요. 난 5%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5%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나는 의식을 가지고 뭔가 더 나름 더 좋은 투자 방향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렌텍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은 95%가 성공을 못 하세요. 95%가 성공을 못 합니다. 왜 그러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봤을 때 나는 여기서 샀으면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니까 나는 이런 타이밍을 보고 여기서 몰빵을 때릴 거야. 그게 대부분 초보자분들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찍는 건데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뭐 리딩을 열심히,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리딩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하는데 리딩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현금 들고 가야 되는데 뭔 리딩이 필요해요? 이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진짜.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바베큐 종목에서 내가 찍어서 내가 수익 나는 그런 투자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죠? 5%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 그 5% 안에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래. 95%는, 95%는 뭐예요? 돈을 잃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5% 안에 들면 되잖아. 그렇죠? 이 생각 하시죠. 이 5% 안에는 또 누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이 5%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 대주주 막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간별로 따졌을 때. 이 5% 안에는요, 세력놈들 대포 통장이 들어가 있어요. 대포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들으려면요, 1%에서 2%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장에서 손 빨고 있어야 되냐? 맞아요, 손 빨고 있어야 돼요. 이런 장에서 손 빨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 또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자면, 이런 자리를 매수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뭐 어떤 유상증자 나왔는데 튼실하게 거래량도 좀 나와주면서 이렇게 돼 있는 자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대충 저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충 하면 뭐예요? 뉴프렉스는 너무 올라갔다 빠졌고, 자, 몇 개 한번 유추해 볼게요, 제가. 덴티움 같은 건 어떻게 보이세요?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컴투스 홀딩스보다는 좀 뜨긴 했는데, 좀 이런 자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뭐 이런 자리라던가. 그래서 좀 약간 튀어준 자리로 상관없잖아요. 뭐 이런 자리라던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처럼. 덴티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얘들도 밀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자리. 덴티움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매수 들어가서 이거 몰빵 때려서 이게 컴투스 홀딩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락장이라고요. 손 빨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방 회원님들은 뭔가 대부분 뭐 지금 같은 장에서 웬만한 전문가들도 별로 추천을 안 하겠지만 추천하는 사람들 있어요. 단타입니다.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단타밖에 답이 없는데 그 단타를 끌고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꼴 납니다. 평균치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돈 버는 계좌들을 확인을 하더라도 뭐예요? 그 계좌는 대포 통장일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뭐 아시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아시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그 아시는 만큼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거 종목 되게 좋아요. 실적도 괜찮고요. 이건 앞으로 뭐 미래 가치가 엄청나면 됩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그래서 올라가나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5% 수익 나는 사람들이 5%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5%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대포 통장 계좌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에? 통장 계좌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여러분? 대포 통장 계좌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여러분이 1%밖에 안 돼요.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있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래도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전체 계좌를 까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뭐 한 종목이 몰빵을 들어가서 운 좋게 먹었어? 그렇죠. 그냥 운이에요, 그건. 운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폭포에서 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흐름에 따라서 안 좋을 때는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2008년도에 엄청 밀렸죠. 코로나 때도 엄청 밀렸죠. 자, 여기에 물려있던, 그쵸? 저 역시 물려있었죠. 그래서 밀릴 때 매수로 들어간 거고, 2008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2008년도에는 뭐예요? 물려있던 사람들도 진짜 엄청난 공포를 겪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회복해줬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회복은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회복은 해줬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초보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때 현금 들고 있다가 이때 살면 좋을 걸. 아니 여기서도 아니고 차라리 여기서라도 샀으면 그래도 수익은 났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어땠어요? 이때는, 자, 저는 여기 다 투자했나요? 그래서 다 물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현금을 들고 있다가 생각보다 많이 뜨네. 수급 엄청 빠지네. 저도 역시 이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다가 빠졌는데 수급이 없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현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뜨긴 했는데 이거 지금 수급 없이 올라가네. 또 밀리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현금을 더 가져가야겠구나. 그래서 올라오는 족족 팔아먹고 있죠. 그렇죠? 비중을 확 줄이고 있습니다. 밀리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 빨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주식으로 뭘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형주를 차근차근 매수해가고 막 그러면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쵸? 차근차근 매수해가는 건 좋아요. 분할 매수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자,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겠죠. 아우, 대주전자 재료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할 거나.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장이 무너지려고 하는 판이란 얘기입니다. 상황이 좋지 안 좋다고 말씀드려요. 이대로 더 가면은요, 이 상태로 수급 상태가 이대로 더 가면요, 네, 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뭐 미래 상황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으로 간다면 무너지는 게 맞아요. 제가 지수 틀린 적 있었나요? 지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때 틀린 게 있었나요? 이거 뜨는 거 전 무너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그렇게 많이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빠져야 돼요. 그게 맞거든요. 상승을 해주잖아요. 이런 데서 상승을 해주고, 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밑으로 밀렸다가도 상승을 해주고, 이런 구간들이 있겠죠. 이런 구간들이나 상승되고, 뭐 상승 직전에 있었던 물량들, 그런 걸 체크를 해봤을 때 빠지는 게 맞아요. 상승해줄 만한, 네, 그런 여력이 없는 상승세란 얘기입니다.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초보자분들은 뭔가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 분명히 의지를 가지면 뭔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상대할 때는.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이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라면, 그쵸? 뭐 의지를 가지고 뭐 내가 대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쵸?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이거 하는 인간 하나니까. 그쵸? 뭐 주주총회에서 뭐 주주들을 내 마음을 끌어야 돼. 그래봐야 뭐예요? 한 100명. 뭐 많게는 1000명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멋진 연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설을 해가지고 표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유세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감정이 없죠.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심리학을 배워야 된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느냐,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왜 개소리일까요? 왜 개소리일까요? 여러분, 주식을 해서 수급이라는 걸 좀 공부하다 보시면요, 뭐가 보이느냐? 자, 여러분들 막 개인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 중에 진짜 슈퍼개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관들 중에 뭐 투자기관 진짜 큰 애들도 있는 거죠. 네, 상업은행도 큰 은행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끼리 싸우는 거였으면 개개인 혼자서 돈 있는 놈이랑 했으면 심리학이 맞아요. 심리학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요. 기관이 없다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 기관 자체가 없다면 심리학은 맞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주식이 생기고부터 이런 애들이 없었을까요? 존재했죠. 그리고 기관을 이겨먹는 슈퍼개미들도 있죠. 그렇죠? 그만큼 돈을 많이 구있는 슈퍼개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예요? 주식을 해서 살리려면 얘네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얘네들이 개인들이 아무리 난리브로스를 쳐도 안 돼요.
돈에 대한 차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결정을 했을 때 뭐예요? 개인들은 막 중구난방이죠. 아, 이건 사야 돼, 이건 팔아야 돼. 지네들 멋대로 뭐 지인이 소개시켜 줬네, 뭐 이 종목이 좋네, 앞으로 내가 뭐 검색 뭐예요? 뭘 했는데 뭐 저처럼 뭐 수급을 뭐 발견을 한다거나 뭘 했는데 뭐 상황을 보고 이제 지수가 올라갈 거네, 막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들은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요, 뭐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이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잡고요, 방향을 잡습니다. 얘네들이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래의 뭐는 뭐예요? 미래자동차예요. 미래자동차 뭐예요? 전기차일 수도 있고 전기일 수도 있고 수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테슬라를 들고 가고 뭐 이런 건 상관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애들이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개인이 보는 주기는, 아, 나 1개월에 돈 얼마 벌었으면 좋겠어. 딱 이 수준이잖아요. 얘네 수준은 어때요? 10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매집해서 돈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럼 지수도 지금 따져서 본다면, 그러니까 미래자동차, 전기 수소차 투자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결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수도 똑같아요. 뭔가 끌어올리거나 뭔가 계속 상향 방향으로 가려면, 그쵸? 큰 애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큰 애들. 돈 많은 놈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버티고 있어줘야지 지수가 안 빠지는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돈이 들어왔네. 제가 이제, 자,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1,000원짜리의 거래량이 한 100만 주 나와주고, 뭐예요? 한 100만 원짜리에 10주 나와주는 거 했을 때 거래량 보면 얘네가 엄청나게 많은 게 보이죠. 근데 돈으로 환산했을 땐 뭐예요? 엄청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엔 돈이 돌아야 돼요. 개인들끼리 해먹는 돈만 도면 제가 말씀드린 지수는 무조건 빠집니다. 지금 그런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뭐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네,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만든 뭐 수급이나 뭐 저도 제가 만들었죠. 네, 제가 만든 거지만 수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예요? 시장 규모에서 그 돈을 받쳐주는 돈이 없다면 답이 없어요. 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큰 기관이나 그런 애들이 꾸준히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요, 개인들끼리 있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좋은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얘네 뭐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한번 보여드렸죠. 뭐예요? 그쵸? 7만원 밑으로 빠지면 천천히 분할 매수할 생각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런 걸 왜 분할 매수해야 되느냐? 그동안 들인 돈은, 얘네 여기 이렇게 쌓일 때까지 들인 돈은 누가 투자했어요? 그쵸? 큰 기관들이나 그런 애들이 투자했습니다. 그쵸? 그럼 얘네가 쭉쭉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 돈을 투자한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네? 손해보겠죠. 앞으로의 뭐 삼성전자가 엄청난 뭐 미래 가치가 엄청나는데, 그 미래 가치 엄청나는데 왜 빠지죠? 미국 주식 보셨어요? 미국 주식 보시면 꾸준히 올라갑니다. 얘도 꾸준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액면 병합을 하긴 했지만 꾸준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액면 분할을 했지만 꾸준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가치가 그렇게 튼튼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야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얘네 이렇게 되는 상황은 뭐예요? 그동안에 투자했던 놈들이 손해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하는 놈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단이라고 잡아놓은 건 뭐예요? 그쵸? 돈으로 따지자면 여기서 산 애들이 있어요. 여기 거래량 진짜 잘 나와줬는데? 그쵸? 여기서 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산 애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근데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보면 얘네가 같은 거래량을 친다면 어디가 제일 돈이 많아요?
여기죠? 자, 얘네는 8만원, 9만원 사이에 움직였고, 얘네는 뭐예요? 5만원, 자, 6만원, 5만원 사이에서 움직여줬습니다. 그쵸? 같은 거래량이면 얘가 돈이 많겠지만, 자, 반으로 해봐도 뭐예요? 반은 좀 너무 심했고, 한 얘네 거래량이 한 60% 정도 있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돈으로 따졌을 때. 그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돈을 투자한 놈들, 대형주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나 애들이 꾸준히 매수를 들어옵니다. 꾸준히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예요? 꾸준히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기관들이나 그러니까 돈 많은 놈들이 절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걸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돈으로 뭐 흐름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 안 해보셨잖아요. 돈으로 한번 뭐 거래대금으로 환산하셔도 상관없어요. 해보시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오늘 거래대금이 들어왔어. 거래금이 들어갔는데 뭐 코스닥 코스피를 나눠서 봤어. 그런데 어떤 종목의 비율이 제일 크지? 그걸 따져볼 수 있게.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거래대금으로 따져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래대금에 어느 종목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지? 그쵸? 그 돈이 들어왔는데 하나 거기서 더 한 번 더 나아가자면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뭐 대형주 자 거래대금으로 봤어요. 아 거래대금 우리나라는 코스피지. 코스피니까 코스피 거래대금 다 해서 한번 뽑아봐. 뽑았어요. 자, 뽑은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종목들이 있겠죠. 한 천 몇 개의 종목들이 있겠죠. 그 천 몇 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거예요. 이 돈에. 거래대금은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봅니다.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간다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들어온 돈이 이 종목에 어느 정도 비율인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나와주는 금액이 이렇죠. 그렇죠? 그럼 얘들도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늘려보세요. 그렇죠? 기간을 늘려보면은 우리나라의 우리 최고 시총 크기가 제일 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율이 들어온 거지? 거래대금 했을 때 일주일치를 봤는데 1년치를 봤는데 2년치를 봤는데 그걸 따져서 봤을 때 시총 거래대금의 시총 규모는 이 정도 되고 꾸준히 몇 프로씩 꾸준히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나올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돈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런 걸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을 가진 놈들 그런 놈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시총 규모가 작아지고 있어요.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은 그런 애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주면서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 자체가 탄력을 받고 움직여준다는 얘기. 애덤 스미스에 보이지 않는 저는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하면 얘기가 너무 커지죠. 뭐 무슨 맞네 틀리네 하면 얘기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돈이에요 그냥. 근데 이 돈을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돈을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 돈이 없으면요. 그렇게 큰 애들이 투자를 안 해주면요. 밀리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진짜 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여서 구심점이 제대로만 있다면 시장 자체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심점이 있나요? 개인들이 서로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서 개인들 돈이 기관들 보다 훨씬 더 크죠. 그렇죠? 뭐 생산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어 인건비 내 몸을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돈들이 그런 게 훨씬 더 크죠. 크지만 뭐예요? 주식시장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큰 돈이 들어와 줘야 돼요. 큰 돈이 안 들어와 주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지금 같은 장에서 난 어떻게든 돈을 낼 거야. 막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낼 거야. 지금 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데 투자했다가 이런 구간에 투자했다가 지수가 전 꼬라 봐가지고 아니면 지금 돈을 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수는 밀릴 겁니다. 밀릴 거고, 지금 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큰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현금화를 하세요. 이게 밀렸을 때는, 무너졌을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본 피해는 피해도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아, 내가 차트를 보니까 뭐 골든 크로스가 나는 상황에서 뭘 투자를,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냥 현금 들고 가세요. 현금 들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자기가 한 게 맞다면 모의 투자를 돌려보든, 아니면 뭐 어디 엑셀 같은 데나 어디에 막 써놓고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매매 일지 같은 걸 써보세요. 실질적으로 투자한 건 아니지만 매매 일지 같은 거 써보세요. 그 다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개판돼 있는지.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해서 막 눈 빠지게 몇백 개의 종목을 봐요. 막, 뭐 케어젠도 있고 막 올라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내가 매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내가 충분히 돈을 뽑아낼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이 종목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날짜에 여기고, 이거 차트를 갖다 뭐 캡처를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뭐 그 밑에다 글을 쓰는 거죠. 뭐 이 종목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 돈이 얼마 정도 있다고 했을 때, 뭐 내가 한 1억을 들고 있다고 했을 때 비중은 어느 정도 집어넣고 해서 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매매 일지 같은 거 써보세요. 나중에 딱 보잖아요, 개판 납니다. 예, 망해요. 완전 돈을 엄청 날렸겠구나. 그래서 엄청 날렸겠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뭐죠? 어 그래, 매수하는 것도 물량을 다, 내가 다 투자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쵸? 매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죠. 막 이런데 뭐 매수를 들어갔어요. 매수를 들어갔는데 뭐 거래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거래세도 있을 거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런 거 빼고 그냥 올라서 내가 여기에 올랐을 때 내가 수익 나는 거, 뭐 얘가 떨어질 때 뭐 손해 보는 금액 같은 거 좀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걸로만 따져서 거래세거나 매수를 들어가거나 막 그런 거로만 해가지고 저도 거의 한 몇 년, 2년 안 됐구나. 2년 안 되게 매매일치를 써봤습니다. 개판돼 있습니다. 수익률 완전 개판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진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대단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장을 이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뭐예요? 자, 큰 돈이 있는 놈들, 한 지구로 따졌을 때 큰 돈이 있는 1억 명의 사람이 60여 명이, 우리나라 60명, 지구 60억 맞아요? 어쨌든 60억이든 100억이든, 자, 1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예요? 주식 시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나 기관에서 뭐 최고 높은 애들이 있겠죠? 네. 그런 애들, 그렇게 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시장을 주무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걔들이 돈을 집어넣으면요,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찾는 거고, 그 흔적을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그 흔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 하락장이라고 이때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가 2016년도였을 겁니다. 그렇죠? 16년도인가 17년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락장이고 이제 슬슬 올라가는 장이고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급 좋은 애들 들고 가라고 해서 수익 많이 벌었죠.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올라오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올라오더라도 무조건 밀립니다. 수급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여기 이 모양 이 꼴일 수도 있어요. 전 무조건 수급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때도 수급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그래서 뭐예요? 무조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빠져서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실 건데요?
수급이 없는 장이에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현금 들고 가세요. 손 빨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현금도 종목입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뭔가 리딩을 하면서 뭔가 단탁거리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은 지금 뭐 저를 메인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여기는 뭐 리딩도 안 해주고 막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네.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이때 했을 때 계좌랑 이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너졌을 때 계좌랑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개판이 돼 있는지. 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버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버신 분들은 저한테 욕하시면 돼요. 야, 내가 너랑 말 다르게 난 돈 벌었잖아. 그쵸? 여러분들 1, 2%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1, 2%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고, 네. 나머지, 네. 제가 아까 5% 얘기 말씀드렸죠?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는데, 그 5%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5% 안에는, 그쵸? 대포 통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세력놈들.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거기서 1, 2%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버는 사람들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욕한다면 욕 들어먹을 수 있습니다. 욕 들어먹을 수 있어요. 전체 계좌 까면서 나 돈 벌지 않았냐.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저기 이때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었던 거 막 100몇 프로 수익 났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져서 막 20몇 프로 수익 중인데도 막 짱이 돈 벌었다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욕하자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알겠죠. 자신이 아는 거겠죠. 내가 이 사람을 욕하면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이겨 먹으려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언제 샀는데 그 산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서 뭐 이때 팔았으면 100%인데 지금 무너져가지고 한 30% 40%돼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봐도 뻔히 비디오에 저 몇 번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밀린다니까요. 밀립니다. 현금 들고 가시고요. 투자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거 파세요. 종목별도 막 다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 만일에 저도 이거 장담은 못해요. 이 구간이 이렇게 해서 밀릴 거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밀린다는 쪽에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밀려서 올라가면 전 조금 밀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이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가 아직 넘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는 이 기점으로 여기 기점으로 20%가 넘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얘네가 이렇게 빠지는데 심각하게 빠진다. 그럼 20% 넘어가 대폭락이 나올 거라고. 이때처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무슨 전문가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전 전문가 맞고요. 네.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지수를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얘네 이렇게 했을 때도 밀린다고 계속 밀린다고 완전 폭락 하락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동영상도 남아 있어요. 이때 동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그리고 또 뭐예요? 올라오죠. 이거 회복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상승장 되면서 우리 여기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면서 올라오긴 한데 수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 동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VIP 동영상, 무료방 동영상에 다 말씀드렸어요. 다 수급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 다음 뭐예요? 자, 8월 들어서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수급 빠질 수 있는 장. 그래서 언제든지 폭락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폭락입니다. 그렇죠? 대폭락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폭락. 예? 왜 이래요? 언제요?
이거 언제? 4월 7일이네요. 이거 말고. 언제예요? 3월 14일이죠? 네, 3월 14일. 네, 이때 말고. 3월 14일. 이나네요. 이날이네. 이때 말고, 이때 말고. 3월 14일. 아유, 이거 엄청 올라갔네. 아, 제가 이게 홈사를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없네요. 네. 네, 동영상이나 이런 거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대폭락 나올 거라고. 수급 심각하다고. 그래서 전 여기서 지금 급락이나 급락 한 3%, 4%, 많게는 마이너스 5%까지 훅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 빠지는 거에 따라서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 20%까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컴퓨터를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안 나오네요. 똑같은 것만 계속 돌아가는. 어쨌든 네.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수위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간다면 무조건 지수는 빠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생각하세요. 아, 그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밀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심각하면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시장에 큰 움직임이 있을 게 아니에요.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뭐 기관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연기금이 들어온다, 뭐 미국에 있는 뭐예요, 뭐 JP모건 애들이나 뭐 그런 애들이 막 들어온다, 투자회사 애들이 막 들어온다 했을 때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규모가 커야 됩니다. 겨우 그런 애들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보다 돈 많은 놈들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에 깔아놓은 돈들도 지금 꽤 많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상승을 시킬 때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구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밀렸을 때 이때도 돈이 들어와 줬어요. 밀리는 와중에 돈이 들어와 줬고요. 상승하면서 상승시키면서 돈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선 뭐예요? 지금 같은 장에선 이때보다 돈이 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더 주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흐름들이. 그래서 전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급락 2008년도 꼴 한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그냥 주저주저를 좀 떠들었습니다. 지금 약간 코감기도 있는 상황이고, 기침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말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제가 좀 그전보다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지수 빠진다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 같은 건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시장이 안 좋았을 뿐이야. 그렇죠? 그럼 전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하거나 비중이 크신 분들은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아시겠죠? 나중에 틀리면 와서 욕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욕을 하시면 돼요. 욕. 네 말대로 했잖아. 근데 뭐야? 뭐 하면서 내가 이걸로 돈을 얼마 벌 수 있었는데 막 그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저희가 다른 동영상을 올리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상황, 이거 뜨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